김용현 국방장관의 당일, 그러니까 비상계엄 당일 행적에 대해서도 보도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상 소집 명령에 관계자 50여 명이 지하 벙커로 집결을 했는데요. 하지만 별다른 활동은 없었고 그저 이 모인 사람들을 들러리만 세웠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 비상 소집 명령에서 뭐 사람들이 모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비상 계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조를 해서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이 국회에 들어온 군인들도 사실 보좌 직원들이나 당직자들이 봤을 때 네. 그닥 이렇게 의지가 넘쳐 흐르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약간 수동적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해제가 되니까 이 군인들이 국회 밖을 나갈 때도 어떤 군인은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 영상으로 지금 많이 인터넷에 네. 떠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계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의혹을 제기할 때도 그때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본인께서도 요즘 세상에 어떻게 그 계엄이 일어날 수 있겠냐라고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합창 벙커에 모신 50명도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저기에 동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애초에 무리한 시도였다. 그래서 빨리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도 내용에서 이런 내용도 있었죠.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경비 자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느렸고 그리고 너무 허술하게 국회에 방어선을 뚫어준 게 아니냐. 그래서 의지 자체가 좀 약한 게 아니냐. 그만큼 이 계엄 준비 자체가 허술하고 엉성했다. 뭐 이런 단적인 예로 언급되기도 했었는데요. 자,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이후에 계엄사령부가 포고령을 발표했죠. 이게 또 뒤늦게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45년 만에 발표된 포고령에 담긴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과 표현 때문이죠. 먼저 1항 내용을 보면 1항부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979년 11.6 사태 당시에 계엄 포고령에도 없었던 얼마나 어묵한 시기였습니까? 79년 11.6 사태 때. 근데 그때 당시에 계엄 당시에도 포고령에 없던 국회 정당 활동을 일절 금지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는 겁니다. 이게 헌법조항 위반 소지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전공의를 비롯해서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두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 복귀에 충실히 근무해야 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바로 이 단어 때문입니다. 처단한다. 처단이라는 단어는 현대에 들어와서 사용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굉장히 전근대적인 단어 아닌가요? 근데 이런 말들이 사용됐다는 것 자체도 의문스럽고 또 지금 저 단어 처단 두 글자 때문에 의료인들이 난리가 났죠. 지금 의대 교수들이 시국 발표를 하고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포고령 자체가 어떻게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작성됐는지도 이거 밝혀줘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국회 현안 질의에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육군 참모총장이 출석을 해서 자신이 계엄 포고령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잖아요. 다만 거기에 대해서 서명은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국방장관 직무대행도 작성 주체는 확인할 수 없고 국방부에서 작성하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엄사령관도 내가 안 썼다. 국방부에서도 국방부에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 포고령의 내용은 너무나 2024년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내용과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고 당연히 이것 또한 누가 작성을 했고 누가 최종적으로 컨펌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명확하게 가려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용 자체가 명백하게 위헌적이거든요. 왜냐하면 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더라도 국회는 집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네. 국회 활동을 일절 중지한다. 그리고 실제로 국회의사당에 본청에 군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인 것이고 그다음에 그 처단한다라고 하는 표현도 정말로 시대착오적일 뿐더러 네. 어떻게 그 전공의들을 48시간 내에 뭐 복귀를 하고 복귀하지 않으면은 계엄령에 의해서 처단한다? 이게 지금 가능키는 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뭔가 변명하거나 실드 치려는 태도를 포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게 사실 저 포고령이 저도 이제 작성 주체가 좀 궁금한 게 네. 첫 번째는
이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유연적이에요. 그렇죠. 물론 정당 활동을 제한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나 국회 활동을 국회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뭔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의사분 특정 직역을 딱 찍어서 그분들의 복귀를 해라, 이탈 현장을. 또 어디서 이탈했다는 건지 뭔가 불명확해요. 네. 그리고 처단이라는 단어도 저게 사실 무슨 뭐 처벌까지는 제가 알겠는데, 처단이라는 단어는 이제 글쎄 이게 문명화 이후에 저런 단어를 쓰는지도 잘 모르겠고, 정부 문서에 저런 단어가 쓰인 것도 제가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누가 작성했는지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없잖아 있고,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저 포고령이 이게 현실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포고령을 발했어요. 그 포고령을 발한 뒤에 그 포고령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루어졌다면 이건 큰일이죠. 네. 근데 어쨌든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나마 이 포고령에 따라서 그것이 현실화되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가짜 뉴스나 허위 선동을 금한다라는 이 항도 뭐 있지만 사실 저희 같은 언론인들, 방송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언론과 출판이 통제를 받는다. 이게 사망 내용이었습니다. 계엄사가 보도 검열을 한다는 의미고요. 그야말로 영화나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는 언론사의 기사, 보도 내용을 계엄사가 일일이 검열해서 오케이 하는 것만 방송하고 보도할 수 있다. 정말 제 눈과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포함된 겁니다. 포고령은 있지만 어느 누구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계엄 사령관은 있지만 계엄군을 지휘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정말 알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더욱 끈질기게 찾아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이 포고령의 내용 앵커께서도 짚어주셨는데 언론인들도 굉장히 놀라셨을 거예요. 모든 언론과 출판이 이제 통제를 받는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뭐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가짜뉴스, 허위 선동 이것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러면 하다못해 지금 SNS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까지 했을 정도로 굉장히 좀 두려움에 떨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계엄령은 몇 번 있었지만 이 포고령의 내용이, 특히 이번 2024년에 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내려진 이 비상계엄의 포고령이 그동안 뭐 박정희 정권이나 군부 독재 시절에 있었던 포고령의 내용보다도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침해한다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치 활동을 이렇게 금지하면서 국회의 권능을 침해하는 이런 조항이 들어간 것도 문제고, 뭐 모든 언론, 그뿐만 아니라 전공의들이라는 내용까지도 이제 포함이 된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좀 납득하기도 어렵고, 네. 이런 일은 과거 군부 독재 시절에도 없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을 발표하면서 얘기했던 그 여러 문장 중에 집중했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방금 이 전공이 얘기하면서 처단이라는 표현을 그렇죠. 포고령에 들어간 것도 굉장히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뭐가 있었냐면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대통령이 직접 그때 비상계엄 발표할 때 하셨거든요. 네. 이 척결이라는 단어든 처단이라는 단어든 어쨌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또는 야당을 대상으로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이 과연 온당하냐. 네. 이런 어떤 하나의 모종의 세계관이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형성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대통령까지 확산시키기는 조금 무리인 것 같지만 저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포고령 1항부터 아까 우리 윤기찬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헌법에 명시된 국회를 제한할 수는 없는데 이거는 기본적인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쓴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처단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한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겠나. 쓰신 사람이 들으면 좀 불쾌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글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언론을 통제해서 보도를 하겠다. 80년대에도 이렇게 오래 그렇게 하지 못했었죠. 전근대적인 그런 내용이 담긴 포고령 누가 썼는지 꼭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